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이제 의학계열 입시 결과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입결이 다 공개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뭐 이제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각 대학교가 아직 이제 입학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뭐 확실하게 지금 밝힌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전년도 입결이 공개된 부분들에 한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제가 기존까지 이제 뭐 입시 결과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일부는 뭐 편집을 해서 좀 올리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편집본 없이 이제 각 대학교가 공개했던 입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자료로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의학계열 입시 결과 분석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제가 저희 학원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이제 재편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이제 좀 오픈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뭐 조금 이 부분들 이제 앞으로 결과까지 이제 다 확인해 보기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나오는 대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년 이 의학계열 입시 결과를 좀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뭐 의예과면 의예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치의회면 치의회, 그리고 뭐 약학, 그리고 뭐 한의회, 그리고 수의회, 이렇게 이제 총 5개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학과들은 이제 학과별로 좀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조금 공개했던 자료들 중에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제 이전 연도에 공개했던 이제 자료들도 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번역별 의학계열 이제 총체적으로 좀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별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수도권, 그리고 뭐 강원권, 그리고 뭐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 뭐 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분할해서 좀 살펴볼 거고, 이제 뭐 학과별로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뭐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만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의예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조차 뭐 수시 6장의 카드를 만약에 수시 6장의 카드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의예과만 6장을 다 집어넣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단 뭐 최종적으로 목표는 의예과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워낙 의예과가 이제 점수가 높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불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뭐 약학이든 수의회든 치의회든 이런 이제 대체 학과들을 한두 개 정도씩을 좀 쓰고, 물론 이제 그 대체 학과를 의학 계열이 아니라 최상위권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집어넣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각 권역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예과도 있고 치의예과도 있고 수의회도 있고 뭐 한의회도 있고 약학도 있기 때문에 성적별로 한번 조율해 보기에 조금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권역별로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직 이제 취합하지 못한 자료도 있고,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은 꾸준히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뭐 자료가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는 강원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권 이제 의학 계열도 다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입결이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 뭐 강원권의 의학계열 관련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학교들 입결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다른 권역들, 의학계열 이제 점수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보실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의대를 비롯한 이 의학계열 자체가 점수가 이제 높다 보니 뭐 사실 자신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뭐 특히 이제 가장 학생 수가 많다라고 하는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조차도 여러 이제 그 학교들은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참고해 보시면은 네,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그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당장 그 뭐 의대 열풍이 이제 좀 많이 불었다 뭐 이런 이제 뭐 세간의 기사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학년도 이제 대입, 그 전형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인 학생들이 지금 네, 지역 인재 전형을 놓고 지금 타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고민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참 예측하기 힘든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그런 상황들보다도 지금 당장 이제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 그리고 또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입시가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온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입결이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당장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의학계열을 이제 지원하냐 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른 학년도 거는 이제 뭐 찾아보진 않았고 지금 이제 당장 2025학년도 올해 이제 수시 모집 전형 방법과 정시 모집 전형 방법 그리고 네 입결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을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권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제 강원권에 분포하고 있는 의학계열은 강원대 이제 거점 국립대죠. 강원대가 지금 의예과, 그다음에 약학과, 수의예과를 지금 수의예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는 의예과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 의대 뭐 워낙 이제 유명하죠. 자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예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릉 원주대에도 지금 치의예과가 설치되어 있고, 상지대에는 지금 한의예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요 정도 이제 대학이고 사실 이제 그 2025학년도 이제 확정 요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형 방법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형 방법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집 인원에서는 분명히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는 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뭐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뭐 수도권에 이제 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이제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들도 뭐 이제 다른 전형들 다 배제하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이원화해서 이제 기본적인 모집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입결을 좀 비교해보는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교과 전형에서 자 이제 전형 방법이 학생부 교과 성적 이제 100%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는 국영, 수, 사, 과 한국사는 이제 사회 과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요 과목 전체가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이제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의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영수가 국수영과 중에서 삼합 5등급을 이제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 인재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 등급이 이제 플러스 1이 더 들어가서 삼합 6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원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과목이 없다는 거. 그래서 확통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점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합산 기준 등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삼합 7등급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과 역시 이제 기준 과목은 동일한데 합산 등급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합산 등급이 이제 한 등급이 더 늘어나서 삼합 8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의예과하고 약학과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 2라고 해서 2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수의예과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 1 전형 1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전형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전형 없이 서류 평가 100%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의예과하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 2 전형이라고 해서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제 수의예과 같은 경우 서류평가 일괄 전형을 하는 미래인재 1 전형 같은 경우에 수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합산 등급이 한 등급 이제 더 하향 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삼합 8등급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뭐 일반고든 특목이든 자사고든 간에 최상위권 수험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이제 대학들, 그런 대학들 이제 찾게 되는데 뭐 전국적으로 그런 대학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대학들은 이제 경쟁률도 높고 뭐 이제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제가 뭐 이 영상에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비단 뭐 의예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능 최저가 없는 이제 전형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하게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 80에 면접 20, 그러니까 인적성 이제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되는 교과는 국영수가 한, 그러니까 주요 과목 전체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과탐 같은 경우가 과탐 한 과목과 과탐 두 과목을, 이제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강원대 같은 경우는 가로에서 이제 두 과목이라고 써 있죠. 이건 이제 두 과목 평균치를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과가라고 써 있는 거는 각각의 과목을 한 개 영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다면 국수 영과 4개 영역이 되는 건데 4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니까 4개 영역이 아니라 5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개 영역 중에서 4합 5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를 이제 포함하게 되면 영어는 이제 2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4 이내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을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 강원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4합 6, 요걸 이제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진 않습니다. 이건 한림대는 지속적으로 이제 교과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주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 과중, 3합 4등급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어 포함 시에는 영어는 반드시 1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 과목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 과목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이제 100%입니다. 근데 이제 등급이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지정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3합 4등급을 요구한다. 대신 지역 인재 전형은 합산 등급 한 등급을 더 더해서 3합 5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사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제 CKU 뭐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좀 이제 그 기준점이 좀 그 전형이 이제 좀 별도로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확정 요강이 조금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행 계획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은 카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만 있어서 여기만 지금 2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100%로 이제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고 선발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보다는 한 등급이 낮아서 이제 3합 5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확정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의예과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의예과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자, 이제 반영 교과는 네,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이제 여기에는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쪽에도 지금 지정 과목은 없어서,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3합 6등급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치의예과 치고는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네, 면접 반영 비중은 2단계에서 20. 그리고,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네, 역시 동일하게 3합 6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과가 있는데,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도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이제 100%인데,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국영 수사과 5개 영역에서, 각 5과목씩, 그러니까 국어에서 5, 영어에서 5, 수학에서 5, 뭐 사회 과목에서 5, 과학 과목에서 5. 그렇게 하면 총 25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25개 과목들의 성적을 추산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신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중에서 3합 4. 그러니까 선택 과목 없이 갔을 때는 3합 4고요. 만약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과탐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합산 등급은 3합 5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은 여기에서 각각 이제 또 하향 조정이 돼서 네, 이제 플러스 1 합산 등급이 이제 더 늘어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의과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인문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자연에서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정 과목이 없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지정 과목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한의과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네,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능 응시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인데 교과 성적 40%와 그다음에 비교과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죠. 6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의예과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뭐 평균 잡아서 보면 이제 이거는 꼭 강원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대학들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합 4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합 기준으로 요구하는 대학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잡아 한 3합 4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각 학교별로 약간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3합 4등급 정도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3합 4도 이제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포함해서 또 3합 4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 학교들마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될 텐데 대략 이제 한 3합 4등급 정도 깔아놓으면 보통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충족률이 수학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수학을 미포함했을 때 수학 포함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3합 4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대략 한 충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3합 4등급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낮아져서 한 25에서 한 30% 정도 네, 충족률이 한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충족률이 와 이제 좀 낮으니까 내신이 조금 낮아도 붙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어쨌든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내신 성적의 학생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대단히 수능 최저는 각 개인이 이제 합격을 하냐 못하냐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고 낮다라고 해서 그 차이 때문에 뭐 입결이 대단히 많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현상은 최근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수학이 뭐 가형, 나형으로 분리돼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 때문에 수시에서 이제 2월이 되는 2월 인원들이 좀 많이 한두 명 정도씩은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경향들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예과 정도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정도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이제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능 100%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능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수능 반영 비중에 관련된 부분들만 가지고 네,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은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25학년도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경기교육청 5월 모의고사 분석 자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지정 과목들이 이제 폐지가 된 대학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 실제로 이제 변화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입결이나 경쟁률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강원권 같은 경우에 지금 한정해서 우리가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실 때 응시 지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 여부를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약대, 이제 치대, 그러니까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치의학과가 아니라 참 잘못 적었네요. 수의학과인데, 네, 죄송합니다. 치의학과가 아니라 수의학과겠죠. 자, 그래서 이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반영 방법은 네, 이제 국어 100점, 그 다음에 수학 150, 그 다음에 영어 100, 그 다음에 탐구 15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0점 만점인 거죠. 500점 만점에 네,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반영 비중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반영 비율로 따져보면 국어 20%, 그 다음에 수학 30%, 그리고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 20%, 30%,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중요한 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탐만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들을 일단 조금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00점 만점에서 자, 국어가 지금 200, 그다음에 수학 300, 그리고 네, 영어 지금 100, 그다음에 탐구 300.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이 아니라 지금 9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수능 점수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대략 한 33.3% 정도. 그러니까 33%가 조금 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가 한 22%, 영어가 한 11%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고, 네, 일단 반영 비중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수학은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한림대도 역시 지정 과목은 있습니다. 기하나 미적, 과탐 지정 과목이 있고요. 수학 반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40%가 지금 반영이 된다. 그리고 과탐도 지금 30%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은 지정 과목 없는데, 네, 수학은 지정 과목 없고요. 탐구도 사실 이제 지정 과목은 없는데 대신 과탐 선택 시에 5%인가 이제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는 사실 이제 이 뭐 1, 2점 정도 차이 때문에 표점 1, 2점 정도 차이 때문에 뭐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탐 선택 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과탐을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고 접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율로만 따지고 보면 강원대랑 이제 비율 퍼센티지는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국어 20, 그리고 수학 25, 그다음에 영어 20, 그다음에 탐구 30%. 네,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한국사도 별도로 이제 5%의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이제 한국사가 가점이든 감점이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 이제 5% 반영 비중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20%씩 이제 다 동일한데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지대 한의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정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이 두 가지예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 기하나 미적,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만 A형을 지원할 수 있고, B형 같은 경우는 과목 제한 없다. 그러니까 뭐 순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A형을 지원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인문 쪽 수험생들은 B형을 지원할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제 인문 쪽 수험생들은 어쨌든 A형 쪽으로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인문 쪽 수험생들 대부분과 자연 쪽 수험생들 중에서 네, 선택 과목을 이제 바꾼 친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2025학년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강원대학교의 입결인데, 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입시 결과 그 관련된 리뷰를 한번 이제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들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의학 계열만 따로 떼서 이제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자료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학교도 이제 여기 정시 데이터들 있죠. 정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대학교들이 공개한 입시 결과치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이제 공개하는 입시 결과, 사실 이제 뭐 동일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을 텐데, 이제 좀 취합하는 자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는 보통 이제 수능 100분이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각 대학들이 공개하는 자료에는 평균치나 50%, 70% 또는 뭐 75%, 85%, 뭐 최저점 다양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대학들 자체가 공개하는 이제 입시 결과에는 이제 대학 그 자체 수능 환산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능 100분위로 이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수능 자체 환산 점수를 토대로 해서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환산해서 이제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다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확한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시 수능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진짜 이 100분이 소수점 몇 점 차이 때문에 100분이 몇 점 차이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대학이 공개하는 이제 완벽한 자료라고 하기보다는 환산 점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 약간 이제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가늠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선 정도를 이 자료에서 좀 파악해 보신다라는 의미로만 그냥 조금 받아들이시고 내용 이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지금 비교를 하고요. 2025학년도는 사실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들이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에 요게 공개가 되면 저희 이제 블로그 자료에 이 내용들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좀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약학이나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행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인원들을 각 전형별로 일단 좀 체크는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원들도 확정 요강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인원들 뭐 의예과만큼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예과를 제한 약학과나 수의학과, 치의학과, 그 다음에 뭐 한의학과 정도는 네, 인원들은 이제 시행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여기 두 개 전형은 지금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인재 전형 2로 모집하는 학과는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하고 약학하고요. 수의학과는 이제 미래 인재 전형 1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일괄 전형, 서류 100% 일괄 전형, 미래 인재 전형 2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 면접을 통해서 이제 끌고 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점을 놓고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겠죠. 지역 인재 전형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2023학년도에 지금 10명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도 10명 모집을 했고, 경쟁률은 2023학년도보다는 네, 경쟁률은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50% 평균치와 그 다음에 70%하고 최저까지 제가 이제 써놨는데, 요건 뭐 각 학교들마다 지금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은 달라서 그냥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아놓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네,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이 거의 동일한 입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뭐 N수생들이든 아니면 뭐 재학생들이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무조건 최상위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과치들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되어 왔다. 오히려 이제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이제 추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조금 편차는 있긴 했었는데 일반 전형하고 비교해서 50%하고 70% 또는 이제 최저선 사이에도 편차가 좀 발생을 했고요. 2024학년도도 역시 비슷하긴 했는데 네, 약간 이제 그 편차가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입결 편차가 좀 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딱 집어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일반고는 쓸 수 없는 거냐, 뭐, 그러니까 이 정도 내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뭐 특목 자사의,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텐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교과 입결하고 정말 비슷할 정도 수준의 내신 성적은 확보를 해놓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굳이 뭐
교과를 쓰지 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네, 지원 여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70% 최저점은 지금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백분위 퍼센티지가 지금 한 98.68, 98.22. 작년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의대 쪽에서는, 의학 계열 쪽에서는 일정 정도 좀 영향을 좀 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한, 이제 측면이 있었다. 이건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의대 정원이 정시 쪽으로 얼마나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할지, 의 여부에 따라서 네, 일정 정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한번 좀 추후에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뭐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1.19, 그 다음에 1.23, 2023학년도에,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도 1.18, 1.2로 거의 큰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다른 이제 지역들 약학과보다도 이제 조금 뭐 평균치가 이제 좀 높은 부분들을 뭐 굳이 이유를 이제 따지자라고 한다면,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네, 조금 낮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제 보통 약학과 같은 경우에 평균치를 한 3합 5, 3합 6 정도를 놓고 보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7 정도는 이제 조금 낮다 보니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역 인재 전형도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좀 높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백분위 같은 경우는 97.2 그리고 96.65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2024학년도에 조금 하락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냥 뭐 최초 합격과 뭐 추합 정도까지 노려보려면 한 백분위 퍼센티지는 97 정도는 네,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1.37, 1.44, 그리고 네, 2024학년도 1.23, 1.28로 지금 더 올라갔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은 1.53, 1.6에서 1.45, 1.49 정도까지 일단 조금 더 소폭 상승은 했고요. 그만큼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학하고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약간 조금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1.36, 1.46 정도, 네, 지금 입결치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약학과 못지않게 지금 점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100분위 평균은 지금 97이 좀 살짝 넘어가 있는데, 네, 요 정도 지금 입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분석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정말 그 얘기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만 확인하고 또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살펴볼 이제 대학들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가톨릭, 관동대 모두 세 대학 다 의예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죠. 의예과만. 네, 그래서 이 세 대학의 의예과와 광운대 의예과가 어떤 이제 입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의예과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2024학년도 입결치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집 인원도 확정되진 않았고요. 지금 여기 빈칸들은 다 의예과이기 때문에 정원 확정이 안 됐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전부 다 지금 빈 공간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들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연세대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 미래캠퍼스 이제 원주에 있는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2023학년도 공개된 데이터 정도만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보다는 일단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워낙 이제 좀 이제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제 좀 반영된 결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평균치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70%는 지금 98.17 정도, 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다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네, 이렇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보면 경쟁률은 지금 2024학년도에 경쟁률은 좀 하락했습니다. 경쟁률 좀 하락했고, 자, 그 다음에 입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학년도에 1.21, 1.26 정도였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평균치가 조금 더 떨어졌고 70% 이쪽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이게 뭐 최저치인지 70%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평균치보다도 최저치가 낮았다는 거는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의 성적대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성적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차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했죠. 지역인재 전형은 좀 편차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일단 이제 뭐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특목이나 자사의 영향력을 한번 이제 뭐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뭐 강원도 지역에서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민사고 같은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여기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요건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의대들 점수들이 진짜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백분위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표준 점수의 차이들에 따라서도 이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전년도 같이 이제 수능이 정말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에 따라서 입결치가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평균 선 정도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에서 일반과 그 다음에 지역 인재, 강원 인재 전형 두 가지로 이제 분할하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까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CKU 종합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계획안에는 사실 이게 없었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이제 전형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원이 이제 증원이 돼서 이제 그 나타날지 어떨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입결치만 좀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뭐 이쪽에 인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지금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지금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결은 지금 1.13, 1.16에서 1.13, 1.17 거의 변화 없이 비슷하게 지금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강원인재 전형 같은 경우 1.24, 1.27, 1.26, 1.31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네, 지금 98 이상은 지금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의예과의 어떤 수시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분석 자료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의대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최저점이 여기까지도 뭐 들어갔더라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도전을 해보시기보다는 네, 좀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지방 의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살펴보시면 뭐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뭐 사업 기준으로 되는 학교들을 찾아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전북대 의대도 그렇고 뭐 여기 연세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업 기준으로 가는 학교들이 대략 한 교과 평균으로 보면 한 1.2 초반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 다음에 3합 4 정도 기준으로 끌고 가면 그냥 거의 뭐 1.1 이내 정도는 나와야 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정원이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한번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강릉 원주대 치의예과와 그 다음에 상지대 한의예과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원주대 지금 치의학과 입결, 그리고 상지대 한의학과 입결인데, 이제 치의학과 자체는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뭐 매우 높은 기준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 네, 이제 다른 치의학과들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뭐 매우 높은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학년도. 자, 그래서 지금 입결치를 보면 이제 모집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지금 모집하는 인원이 네, 2명, 4명. 그것도 이제 지역 교과를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일반 학생들이 지금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2025학년도에도 교과, 지역 교과 같은 경우 지금 4명 모집 인원이 지금 할당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건 이제 강원도 쪽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고려하시는 이제 수험생들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네, 이제 학생부 종합 해람 인재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 모집, 그리고 2024학년도 12명 모집에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치의학과가 선택지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뭐 수도권 근처로 네, 이제 치의학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지들이 뭐 서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경희대 뭐 요 정도, 그죠? 그리고 뭐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강원주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치의학과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경쟁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의학과를 진짜 선호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자, 그래서 일단 종합전형의 지금 입결치는 1.5 그리고 1.8 정도, 거기에서 지금 조금 더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5학년도에도 지금 예정된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지금 동일하다. 2024학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6명에서 지금 5명으로 1명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고,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네, 일반 전형보다는 뭐 경쟁률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입결치는 큰 편차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네, 백분위는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이건 뭐 불수능의 여파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98% 정도 네,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지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의 이제 좀 약간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전형이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기 뭐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형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러니까 교과 일반, 그리고 지역 인재, 학생부 종합에서도 종합 일반,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정시조차도 A형, B형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은 이제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수시 안에서 이제 모집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지금 일반 교과가 5명씩 2023학년도고 2024학년도 각각 5명씩 모집을 했었고요. 경쟁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역시 이제 한의학과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45.6대 1, 37.4대 1. 수도권 근처에서 지금 한의학과 찾을 수 있는 데가 뭐 경대 한의학과가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가천대, 그리고 상지대, 뭐 세명대, 뭐 요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서 찾을 수 있는 한의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한의학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치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입결도 높습니다. 입결도 이제 높은 편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목별로 이제 반영하는 성적 이제 반영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강원 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았었는데 2024학년도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3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률 22대 1, 그리고 입결은 1.08, 1.19를 유지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은 계획 안에는 3명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7명,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도 7명,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예정된 인원은 지금 7명 각각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경쟁률도 뭐 교과 못지않게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수능 최저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입결은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점대 안쪽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인재 전형이 조금 컷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A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이제 기하, 미적, 그리고 과탐 선택한 인원들이 선택하는 전형, 그리고 여기는 과목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과목 선택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 그 100분위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떨어지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네, 한 97, 98 정도는 유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지대 지금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수학 반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영향력들을 충분히 이제 좀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분위까지 이제 다 한번 정시 확인해 보셨고요. 올해 수능이 이제 정말 작년처럼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100분위 한 97에서 한 97.5 정도 내외에서 뭐 기본적으로 의예과를 제한 나머지 학과들은 뭐 형성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수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쉬워진다라고 하면 네, 100분위 98 이상은 지금 이제 나와야지 이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시 전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강원권 그 입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강원도 쪽이 다행스럽게도 이 동영상을 이제 그 찍기에 좀 좋았던 거는 네, 대학교 이제 의학 계열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기를 좀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요. 워낙 이제 그 제가 뭐 여러 학생들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이제 뭐 이미 중학생들부터 뭐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면 이 의학 계열을 가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다. 이미 이제 뭐 고3이 아니었을 때 고3 되기 이전부터도 일단 그런 뭐 경쟁률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학생들 이제 생기부들의 방향이 워낙 이제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 뭐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생명화학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뭐 의학 계열뿐만이 아니라 생명공학이든 화학공학이든 네, 이쪽으로도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파생되어서 그쪽 학과들까지 덩달아 이제 입결이 막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도 뭐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교들 막 입결 관련된 부분 설명 드릴 때 생명이나 화공 쪽에 이제 당분간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영향이 이제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입결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떤 생각이 이제 들고 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차근차근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학계열 이제 뭐 많은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일단 자료 정리하는데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언제 이제 공개를 할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완성된 자료로 여러분들과 이제 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의학계열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즈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이제 이 강원권 의학계열 입시 전략 그리고 2023, 2024 입시 결과 분석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